내 차 옆에 주차 금지. 요즘 이 주차 관련한 얘기 저희가 참 많이 전해드려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온라인 게시판에 이런 경험을 겪었다고 글을 올리면서 알려진 사건인데요. 본인의 차량 옆에 주차를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당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다는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지난 23일에 올라온 글인데 아파트 주차장 3칸을 사용하는 협박범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이 여성은 지난 22일 밤 11시쯤 아파트의 주차장에 주차를 시도했습니다. 총 3개의 칸이 있는 거였는데 가운데 칸 하나만 주차가 돼 있었고요. 양옆이 비어 있어서 그중 한 칸에 지금 후진을 해서 주차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삥삥한 소리가 들리네요. 맞습니다. 근데 가운데 서 있던 그 차가 양옆이 비어 있는데도 갑자기 빵빵거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하얀 차가 빵빵 들어오지 마 뭐 이런 의미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도 처음에는 의아해서 처음에는 잘못 누른 줄 알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계속 자기 차 앞에 주차하지 말라는 듯이 무서울 정도로 계속 빵빵거려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일단 주장이라는 것만 좀 전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피해를 주장하는 분의 말에 따르면 진짜 문제는 이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른 곳에 그냥 하도 빵빵거리길래 다른 곳에다 주차를 하고 집으로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뭘 사달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피해 여성의 주장인데요. 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좀 많이 화가 날 그런 상황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남성에게. 그래서 받아보니까 그 예상대로 경적을 울렸던 그 차주였고 남편이 이제 대신 전화를 받습니다. 왜 전화를 했냐고 묻자 새벽에. 새벽에 묻자 아니 내 옆에는 아무도 주차할 수가 없는데 왜 너 내 옆에 주차를 하냐. 주차 자리 많은데 참 융통성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 차주는 아파트 한복판에서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변호사님 저게 상식적으로 뭐 아니, 전세를 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주차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면 이거는 정말 요즘 하는 말로 역대급인데 정말 의아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 자리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사실 이건 아파트 주차장은 공용 공간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같이 쓰는 공간이지만 내 재산이기도 한 겁니다. 내 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통 네. 아파트 분양받을 때 총 면적이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 부분.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내고 쓰는 내 공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남의 땅에 자기 땅에 자기가 들어가려는데 그걸 막으면서 여기는 다 못 쓴다. 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 아파트 한 3채 정도 가지고 있다면 이해를 만에하나 조금이나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아니 근데 소장님 저는 진짜 이 사례를 딱 듣고 나서 되게 이 주장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남자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성 운전자가 갔으니까 저 여성 약하니까 겁 좀 줘야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럼 물론 안 되지만 자 그런데 전화를 새벽에 걸어서 협박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겁을 주려고 했는데 남편이 받았다. 네. 그럼 약간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남자가 받았네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유추해보고 그래서 이 여성의 얘기가 다 사실한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분 약간 그 어떤 그 정신적 조직 능력이 살짝 파편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차 옆에다 세웠으니까 내 차 옆에는 아무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이 여성을 데리고 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차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감히 나를 건드렸다는 그런 과대망상적인 얘기도 아니고 갑자기 밤길 조심해라. 내가 너 강간할 거다. 아이고. 너 잠자리 뭐 나랑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맥락에 없는 얘기를 남편이 있음에도 할 뿐만 아니라 경찰도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돼서 이분이 지금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자 일단 송 기자 경찰서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뭐 좀 더 나온 얘기가 있어요, 그럼? 네, 그러니까 이 왜 남성이 그런 왜 거예요? 그게 가장 뭐 궁금한 지점인데 아직까지는 뭐 정확히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글쓴이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 남성은 술에 취한 걸로 추정이 된다 보였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경찰한테도 이제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 음주 상태였던 것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경찰도 이제 와서 특정할 수는 없고 집에서 마셨을 수도 있고라는 설명을 했다는 게 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경찰이 알려오기를 사과를 했다고 한다는 거잖아요. 아, 난 그때 그쪽 사람들한테 사과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데, 아, 이게 뭐 사과한다고 해결돼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세상에 막 이런저런 막 협박을 하는데 그게 사과한다고 그냥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과를 받아들여줘서 난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법적 조치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라면 협박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이거를 당한 지금 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당한 여성 입장에서는 너무 무섭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낯선 장소에서도 그랬겠지만 주민 이웃이라는 얘기잖아요. 언제 그렇죠. 어디서 또 부딪힐지도 모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네요. 이게 경찰이 술 많이 마셨을 것 같다라고 했다라는 부분도, 그러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 술이 취해 있었지만 다음 날 경찰에게 연락을 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음주 측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아무리 술이 많이 취했다고 할지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방금 나간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자, 그 새벽에 도대체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을까 그 궁금해하실 텐데 그 여성분이 집으로 올라가고 나서 저 남자가 저렇게 나와가지고 블랙박스 영상을 나중에 봤더니 차 쪽으로 와서 그 비상 연락처 남겨놓은 그걸 보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저게 그걸 연락처를 보고서 새벽에 여성분에게 전화를 했다는 건데, 자, 지금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영진 리포터, 예. 이게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저 여성분 그리고 남편분의 가장 큰 고민은 설마 또 나중에 또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두려움이 있죠, 당연히. 나중에 또 나에게 어떤 해코지할지 모르니까. 연락처도 알고 있는데. 그럼요. 근데 최근에 이런 주차 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해인데요. 60대 남성이 주차 시비가 붙은 끝에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올해인데 주차 시비가 붙어서 이웃 차량, 20대 차량 바퀴 4개를 흉기로 훼손한 60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시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번 달 15일인데 자신의 차에 경고장 붙였다고 아파트 입구를 좀 막아버린 그런 사건도 있었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벤츠 차량입니다. 주차 공간 북한에 주차를 해놓고 손대면 죽어, 손해배상 청구 10배. 다룬 적 있죠. 예, 저희가. 그 종이를 또 올려놓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배려하고 양보하는 의식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 이게 주차가요 되게 시비 붙기가 쉬운 문제거든요. 조금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최영진 리포터는 양보하시나요? 저 하죠. 하죠. 근데 왜 말을 더듬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